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뒤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신 분을 아십니까? 계단에서 발 한 번 헛디뎌 평생 휠체어 타게 된 분도 봤습니다. 60대 이후 한 번의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스스로 걷기 어려워지고 자신감까지 잃게 되죠. 저는 20년간 노년의 균형 감각을 연구해온 이현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넘어진 사람의 80%가 1년 안에 다시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균형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걷다가 갑자기 중심이 흔들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꽉 잡게 되시나요? 이게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다리 근육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매일 스쿼트 100개씩 하시던 분이 집에서 넘어지신 경우가 있어요. 다리 힘은 있는데 균형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근육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몸의 중심을 잡는 감각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집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해도 50%는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하시면 단 5분이면 넘어짐 없는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균형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과 신경의 문제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하면 60대든 70대든 80대든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느낌, 화장실에서 돌아설 때 살짝 흔들리는 중심, 이 모든 게 경고 신호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중심이 흔들렸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72세 정미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장을 보러 시장에 가시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날 이후로 정미숙님은 혼자 외출하는 게 무서워지셨죠. 처음에는 아드님이 함께 시장에 가주셨는데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다리 힘도 약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저희 연구센터를 찾아오셨고 정미숙님께 균형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단 4주 만에 정미숙님은 혼자 집안을 걸어다니는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8주 뒤에는 다시 시장을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다리 근육 운동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깨우는 간단한 일상 습관이었어요. 매일 아침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기, 텔레비전 볼 때 쿠션 위에 서기, 식사 전에 천천히 거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미숙님의 몸을 바꿔놓았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균형 감각을 자극할 수 있었던 거죠. 정미숙님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걷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균형을 잃는 건 순식간이지만 되찾는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의 균형이 왜 무너지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다리 힘이 약해진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우리 몸의 감각 시스템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감각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들이 바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뇌에 전달하죠. 평평한 곳인지 경사진 곳인지 미끄러운 곳인지를 순식간에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0.1초 만에 알아챘을 바닥의 변화를 이제는 0.3초가 걸려서 인식하게 돼요. 그 짧은 시간 차이가 넘어지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바닥 감각이 둔한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낙상 확률이 3.2배 높았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감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제가 연구센터에서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평소에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다니셨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물기 있는 바닥을 밟고 미끄러지셨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당뇨가 있으셔서 발바닥 감각이 많이 둔해진 상태였어요. 우리는 박영수님께 맨발로 집안을 걷는 연습을 권했고 2주 정도 지나자 발바닥으로 바닥의 느낌을 더 잘 감지하게 되셨습니다. 발바닥 감각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귀 안쪽 평형기관입니다. 귀 깊숙한 곳에는 반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몸의 기울기와 회전을 감지해요.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숙일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평형기관 덕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평형기관 안의 감각세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수만 개였던 세포가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일본 도쿄의대 연구팀이 70대 어르신 3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형기관 기능이 약한 분들은 정상인 분들에 비해 3년 안에 낙상 위험이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평형기관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게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들거나 고개를 빨리 돌렸을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경험을 하시죠? 74세 김순자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침대 옆에 한참 앉아 있다가 움직이셨는데 평형기관을 자극하는 간단한 머리 운동을 2주간 하신 후부터는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신경과 평형기관이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정보를 통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건 바로 뇌입니다. 뇌의 소뇌라는 부분이 균형과 자세 조절을 담당하는데 여기서 발바닥의 감각 평형기관의 정보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를 종합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통합 능력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이 반응하는 속도를 측정했더니 60대는 평균 0.35초, 70대는 0.52초, 80대는 0.71초가 걸렸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인 균형 자극을 통해 뇌에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그 동작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요. 71세 최동훈님은 평소에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셨는데 매일 균형 훈련을 3주 정도 하시니까 30초 이상 안정적으로 한 발로 서 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또 다른 원인은 시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눈으로 보는 정보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도 시력이 나쁜 노인은 시력이 정상인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의 약화도 물론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근육만 키운다고 해서 균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 근육이 튼튼해도 감각신경과 평형기관 그리고 뇌의 통합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균형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균형 훈련과 근력 훈련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들을 알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실천한 균형 회복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루틴이 있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하고 집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깨우는 데는 놀라운 효과가 있죠.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훈련입니다. 이게 균형 회복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는 것도 어려우실 거예요.
10초를 세면서 버텨보시고 힘들면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의지하지 말고 균형이 흔들릴 때만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요. 왼발로 10초, 오른발로 10초 이렇게 좌우 각각 5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1분 정도죠. 이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한 발로 서면 우리 몸의 모든 균형 시스템이 총동원됩니다. 발바닥 감각신경이 깨어나고 평형기관이 작동하고 뇌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죠. 특히 서 있는 발의 발목 주변 근육들이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게 돼요. 미국 노인운동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분씩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한 그룹은 4주 후 균형 능력이 평균 35% 향상됐다고 합니다. 단 1분의 투자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중심만으로 버티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발 뒤꿈치와 발끝을 일자로 맞춰 걷는 훈련입니다. 복도나 거실에서 직선으로 5m 정도 걸으면 되는데 이때 뒤꿈치와 앞발의 발끝이 일자가 되도록 걸어보세요. 마치 줄 위를 걷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는 겁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봐야 해요. 발밑을 보면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팔은 자연스럽게 좌우로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5m를 왕복하면 대략 1분 정도 걸려요. 이 훈련은 뇌와 신경의 협응력을 키우는데 탁월합니다. 일자로 걷는다는 건 한 발로 서는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른발로 디딜 때는 왼발이 공중에 있고 왼발로 디딜 때는 오른발이 공중에 있죠. 이 순간마다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 뇌가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제가 만난 77세 윤정희님은 처음에 이 동작을 할 때 3m도 못 가고 비틀거리셨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벽 옆에서 연습하셨죠. 2주 차부터는 혼자서도 5m를 완주하실 수 있었고 4주 후에는 눈을 감고도 3m 정도는 걸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윤정희님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어요. 세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입니다. 이건 균형뿐만 아니라 하체 근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일어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빠르게 일어나면 관성을 이용하게 돼서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천천히 4초에 걸쳐 일어나고 다시 4초에 걸쳐 앉으세요. 이때 무릎보다 엉덩이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조금 앞으로 숙이는 느낌으로 일어나는 거죠.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의 팔걸이를 가볍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의지하지 말고 균형 잡는 걸 도와주는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10회를 1세트로 하고 30초 쉬었다가 다시 10회 이렇게 총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3분 정도예요.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의자에서 일어나나요? 화장실 갈 때, 식사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모두 이 동작을 쓰죠. 그런데 많은 낙상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요. 일어서는 동작 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의 34%가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동작이 균형을 요구하는 고난도 동작이라는 거죠.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실제 생활에서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74세 김순자님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김순자님은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5분씩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리고 넘어질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 3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감의 회복이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혼자 움직이시죠. 6주 후부터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운동 시간이 따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균형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요.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치약을 바르고 양치하는 2분 동안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들고 서는 겁니다. 처음에는 10초씩만 해도 좋아요. 텔레비전을 볼 때는 쿠션이나 두꺼운 방석 위에 서보세요. 불안정한 바닥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발목 주변 근육들이 계속 미세하게 움직여야 해요. 이게 균형 감각을 자극하는 훌륭한 자극이 되죠. 광고 시간 2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후로 2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아침 식사 전에 거실을 2바퀴, 점심 전에 복도를 왕복하고 저녁 후에 집안을 1바퀴 도는 거예요.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바닥의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게 감각신경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장을 볼 때는 일부러 지그재그로 걸어보세요. 직선으로만 걷지 말고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걷는 겁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평형기관이 자극을 받고 뇌가 새로운 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균형 능력이 향상돼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한 층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되 체중을 싣지 말고 균형을 잡는 용도로만 가볍게 터치하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균형 감각을 되살립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일상 속 균형 자극을 실천한 그룹을 8주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별도의 운동 시간 없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텔레비전 볼 때 쿠션 위에 서기 같은 생활 습관만 바꾼 그룹이 균형 점수가 평균 28% 향상됐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균형 회복은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 패턴 속에 이런 작은 자극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의 중심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2주 후에는 걸을 때 중심이 덜 흔들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4주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8주 후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바닥의 감각신경, 귀 안쪽 평형기관,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뇌의 능력이 함께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되죠. 올바른 자극을 주면 60대든 70대든 80대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균형 감각을 방치하면 처음에는 걷다가 가끔 중심이 흔들리는 정도로 시작해요. 하지만 점점 계단이 무서워지고 결국 한번 넘어지게 되면 넘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죠. 집안에만 있다 보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균형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5분 루틴과 생활 속 균형 자극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4주가 지나면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8주 후에는 예전에 무서워하던 동작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자립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아침 양치 2분, 저녁 양치 2분, 하루 4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균형과 근력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균형 운동에 하체 근력 강화 동작을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3가지 동작 중 어떤 걸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다리를 지탱한다면 균형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